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옛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요즘은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말해야 잘 통하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말에 관해서라는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네, 성우, 전문 사회자, 쇼핑 호스트, 그리고 1대1 코칭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내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연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 큰일 나요. 이렇게 네. 소개해 주시면. 이거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어때? 우리끼리인데. 부담스러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우, 전문 사회자, 쇼핑 호스트뿐만 아니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코칭 등에서 모든 능력을 섭렵한 전문가 유현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유현채입니다. 네.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자꾸 말이 끊겨요. 좋네요. 네. 네. 자, 워낙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김남훈 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직업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본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소개 이어 받았으니까 제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그 말에 대한 모든 능력을 섭렵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저 그럼 뭘 말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말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쨌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현재 강사, 스피치 강사, 동기부여 강사 그리고 성우, 전문 사회자, 쇼핑 호스트 이렇게 말이 직업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현채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요즘 가장 힘줘서 저를 소개해드린 단어는 육아빠예요.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육아빠다 보니까 쌍둥이 키우시고. 네.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고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진짜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 원래부터 목소리는 타고 나셨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언젠가 할 겁니다. 네. 자꾸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더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목소리라는 영역은 타고난 거죠. 이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성대 생김새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 아버지에게 매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려주셨고 그냥 저는 물려주신 피지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우를 해야지. 아니면 난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 사회자를 해야지. 이런 결심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방송 연예 이렇게 방송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갖는 게 이제 뭐 아무래도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군대에서 계기가 왔죠.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춘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수도권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강원 방송 가면은 군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는 거. 뭐 출발 내무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 찾아가서 거의 병사들한테 너희 대대장님은 어떠시니? 뭐 이런 거 묻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그런 데 나간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나간 것도 제가 이제 뭐 자원하거나 제가 뭐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행정반 개원이었거든요. 의뢰가 왔는데 또 짬이 안 되는 행정반 개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고참들한테 얘기해서 당신 가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갔죠. 제가 나가서 그냥 쭈뼛쭈뼛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뭐 대대장님 사랑합니다 하는 뭐 이렇게 멘트를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왜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나한테 그 뭐 휴가증 받는 것도 아닌데 대대장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 대대장님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카메라 앞에 그때 대대장님 지금 성함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대대장님께서 그래도 저희가 있었던 부대를 너무 빡세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대장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대대장님 사랑합니다.
저 어쨌든 좋아하셨겠네 대대장님. 예, 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PD님이 저한테 이제 좀 기분 좋은 말씀으로 음. 지나가는 말씀이었겠죠. 성우나 한번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진짜 넌지시 쓱한 말이었고, 근데 사람이 그런 식의 칭찬을 받으면 자꾸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게 계기가 좀 있나? 되지. 뭔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탄약고 보초 서는 날이면 보초를 서는 게 아니고 보초 서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성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뭔가 방송 그런 거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고 나면 방구석에서 바깥에서 네. 애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혼자 막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면서 1인 2역 하면서 놀았네. 나한테 뭔가 좀 끼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계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탄약고 보초를 쓰면서 혹시 흉내냈던 성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렸을 때 에어울프, 전격 제스작전, 키트 이런 목소리들 막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성대모사 사실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성대모사보다는 혼자서 머릿속으로 1인 2역 특히 이제 그때 홍콩 영화가 한창 힘을 발휘할 때잖아요. 그래서 막 황비용 나오는 영화 막 이런 거 본 다음에 그 1인 2역을 한 거죠. 이제 악역과 선역을 하면서 너희 크라를 받아라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하기도 했고 성대모사 차원이라면 좀 더 성우에 관심을 갖게 된 뒤로는 이 성우 안지환 씨, 그 외 동물농장이나 예전에 무릎팍도사 하시던 우리 성우분 계시잖아요. 그분 성대모사를 꽤 했죠. 특히 그 무릎팍도사의 그가 왔다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그가 왔다. 오늘의 의뢰인 김남은 그의 고민은? 요즘 방송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요즘에 방송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김남은의 고민을 들어보자. 아파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재밌다. 이야. 저도 예전에 MBC, KBS 왔다 갔다 할 때 그 성우분들이랑 같은 엘리베이터 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7층인가가 여의도에서 5층이 라디오 스튜디오고 7층인가가 성우실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7층, 5층 이렇게 쓰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탈 때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성우분들 목소리가 그 뒤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쏙쏙 들어오죠. 이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난주에 그 박 부장 애기 결혼식 갔었는데 다 좋은데 갈비탕이 맛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에어울프 목소리고 에어울프 그 주인공 잔 마이클 빈센트인가 이 주인공 목소리고 그걸 맞받아 쳐서 얘기하는 분은 람보 목소리가 나오고 이정구 성우 그리고 왜 뭐 나 맛있었던데 샤론 스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귓속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지. 그럴 수 있죠.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샤론 스톤이랑 실베스터 스탈론이 결혼식 갈비탕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성우업계에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성우분들은 소위 말해서 협회 성우라고 방송사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일반 성우라서 그쪽의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건네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뒤에서 목소리, 그러니까 앞에 탄 상태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멀더와 스컬린 거죠. 멀더가 물어보는 거야. 혜정 씨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스컬리 목소리로 짬뽕 먹어야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 유연채 성우님도 사회자님도 목소리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구멍가게라든가 붕어빵 1,000원을 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 너무 좋네 하면서 하나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때문에 혜택을 본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혜택을 본 적은 아쉽게도 없는데 이제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말싸움할 때 내가 이겼다든지 사실 그럴 때는 잘 도움이 안 됐고요. 그보다는 제가 이제 커피나 제빵 제과점 이렇게 이용했을 때 이런 경험은 있죠. 그러니까 점원분이 워낙 바쁜 나머지 주문을 하고 있는 저를 보지 않고 주문을 이렇게 받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싹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얘는 뭐지? 이런 듯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는 좀 흔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보면 굉장히 평범한 얼굴인데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뭐 좀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경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목을 받는 경우. 그렇군요.
그 저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야기 들은 게 뭐였냐면은 그 맥도날드에서 오랫동안 알바했던 분이 있는데 카운터를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매장에 주문하러 갔는데 손님으로 그 주문 받으신 분이 계속 딴 일 하면서 바빠서 주문을 못 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뭐 주문하시겠어 주문했는데 이제 주문할 때 이거를 카운터에서 뒤에 주방으로 콜할 때 그 톤으로 한 거예요. 예. 빅맥 세트 하나 소금 빼고 뭐 콜라는 다이어트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밑에서 안에서 또 그 주문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지?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아니면 AI 음성식 잘 돼요 그러면? 시리. 저희 와이프하고 저 가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실랑이가 생기거든요. 네. 항상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무리 저희 집은 이제 구글인데 구글? 헬로 구글 저기 헬로 구글? 헤이 구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구글 그 친구는 와이프 말을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전 정확하게 얘기해줘. 헤이 구글 핑크퐁 돌고래 노래 틀어줘. 뭐 이렇게 하는 그럼 거죠. 바로 틀어줘. 그럼 바로 나오죠. 네, 다행히 AI가 성우로서 지금 이득이 있잖아 역시. 살면서 이득이 없진 않더라고요. 예. 네. 헤이 구글 5시에 깨워줘 하면은 알람 울리고. 네. 근데 분명히 좋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특히 학생 때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할 때는 상대하고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전화통화를 되게 좋아하니까 전화통화를 먼저 하고 만나는 쪽이었거든요. 전화통화로 내일 거기서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원래 유지태 씨나 한석규 씨도 성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다 그 얼굴들도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근데 그 두 분은 잘생겼지만 저는 현장 가면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왜 잘생겼는데?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그건 시청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어쨌든 목소리와 이미지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지금 사모님과도 그 전화 데이트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 데이트. 그 목소리로 들었을 때와 실제 만났을 때 어느 유연체가 더 좋았는지. 사실 저희 와이프는 그걸 별로 안 따져서.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인터뷰지를 보면서 뒤에 있길래 이렇게 이건 와이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 대면 소통보다 비대면 소통이 훨씬 익숙한 친구예요. 비대면 소통. 카톡. 그러니까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무기가 되지 않은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어쨌든 굉장히 꿀성대를 갖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또한 그 전문 사회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결혼식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몇 상 정도 결혼식 사회를 보셨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거는 그만뒀고요. 너무 많아서 대략 어림잡아 1000상? 현재 약 1000상 정도 한 것 같아요. 야, 진작에 우리랑 협업을 할 걸.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복집 하잖아. 혼수. 이거 풀 패키지 상품 만드는 거 사회자 필요하시면 사회자와 혼수와 이거 패키지로 해서 한 번에 딱 원스톱 콜 서비스 딱 된 거지. 그래서 진작에 할 걸. 지금 엄마 아빠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본교적 영업을 잘 안 뛰시긴 하는데 그럼 1000상. 이야, 그 1000상 정도 사회를 보셨는데 나만의 그 사회 볼 때 비법이랄까 이렇게 많은 어떤 리퀘스트가 오는 특별한 장점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날 때 저를 어필하는 포인트기도 한데 일단 결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심지어 저 이제 아이들도 키우시니까 아이들을 키운 사람과 키우지 않은 사람의 멘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멘트의 특이점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신랑 신부 부모님이 너무 울어 혹은 아니면 신랑 신부가 너무 울어 그러면 그게 부모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멘트를 좀 잘 포장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상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쌓였던 노하우 중에 하나 뭐 여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면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뭐 저만의 노하우라는 게 좀 있어요. 이제 보통 친구분들이 사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좀 없는 사회자들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멘트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신랑 입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 분위기를 확 고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고 신랑 입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포즈 띄우는 거죠. 띄우는 거. 신랑 입장 이러면서 이 띄어진 공간 때문에 오디오가 빈 공간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해요.
오. 왜냐면 사회자가 말을 할 타이밍이 네. 딱 사라지고 없으니까. 왜 우리 고등학교, 음. 중고등학교 때 수업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네. 선생님이 수업하다 갑자기 음. 그러니까 이렇게 멘트 하잖아요. 아. 그럼 사람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네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랑 신랑 입장, 네. 신부 입장 이런 식으로. 네. 여운을 여운을 만들어준다. 포즈를 만들어라.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제 나이 네. 정도 되면 네. 주변에 이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초는 없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혼식 되돌아오신 분들. 이라기보다도 뭐 이제 3혼 네. 아니 뭐 4혼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네네. 그냥 와인바 같은 데서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 네. 하시는데 네. 어쨌든 요즘 이렇게 네. 계속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냥 뭐 개인의 선택이고 네. 뭐 새로운 어떤 경로를 찾으시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결혼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회를 혹시 또 뵌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 오! 저기 3년 전에 영등포 뉴 웨딩홀 새천년 웨딩홀에서 뵀던 또 뵙네요.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저의 고객분들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식 사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결혼을 하지만 네. 다른 분이랑 하지만 유연체를 꼭 지목해야겠다. 혹시 이런 분이 계셨다라면 대박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갈수록 사람이 인구가 줄고 있으니 또 네. 모르죠. 생길 수도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재구매 재 요청이 리피터가 오면 혹시 할인됩니까? 두 번째 사회료는 뭐 10% 할인이라든지 재구매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멤버십 적립 멤버십- 5번 사회하면 한 번은 무료. 결혼식 5번 진행하시면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해 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뭐 또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 결혼식을 네. 본인 마음대로 기획을 하고 싶어서 예. 네. 직접 본인 결혼식을 네. 본인이 직접 사회를 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뭐 결과만 보면 맞습니다. 제 결혼식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네.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그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저도 네. 주변에 막 제 MC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사회를 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결혼 준비할 때 그 장모님이 물어봤죠 와이프한테 혹시 결혼식 사회는 누가 보냐.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안 물어보고 오빠가 볼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질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땐 예비 와이프 여자친구였죠. 질렀는데 어떡하지? 물으지 않고 그냥 뭐 그래. 이것도 뭐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됐던 게 시작이었죠. 뭐. 네. 네. 근데 신랑 입장할 때 그럼 네. 어떻게 해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예. 이제 사회자 이제 신랑이면서 사회자가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제가 서가지고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다 입장한 다음에 저희가 입장을 했어요. 네. 자 저희 부모님 입장하시고 화촉점 하시고 앉으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 입장하셔서 화촉점 하고 앉으시고 이제 제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제가 입장하겠으면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꾀를 쓴 게 그 저희 웨딩홀 그때 이제 콘서트홀이었어요. 콘서트홀을 빌렸는데 전체 암전 불 꺼버리고 영상 하나 포토 영상 하나 띄워놓고 그 영상 상영되는 도중에 휙 도망가가지고 입장 그 버진로드 끝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저랑 와이프랑 동시 입장했어요. 네. 저의 아내랑 제가 동시 입장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네. 분명히 신랑이 저 앞에 서 있었는데 네. 영상 딱 끝나고 하니까 저 뒤에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트릭을 쓰셨구나. 쇼의 묘를 좀 살렸던 네.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않고.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한 번 더 할 때는 더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세상가를 들란 얘기가. 결혼을 한 번 오죽합니다. 그 요즘도 결혼식 사회 많이 보시잖아요. 네. 유연체 사회자에게 결혼식 사회를 의뢰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스타, 네. 네이버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자 인스타 이 밑에 지금 나가 주실 거죠? 다 넣어드릴게요 인스타- 나중에.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주시거나 자 그래도 성우니까 여러분 사회를 의뢰를 하시려면 010-2764-2912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결혼식을 빛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5번 결혼식 사회 보면 한 번은 무료라는 거 그 찬스 멤버십 정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로 네. 회원 가입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역도 가보겠습니다. 네네. 쇼핑 호스트 활동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쇼핑 호스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그 처음 네. 출연하게 됐던 네. 계기가 네. 머리숱이 많아서였더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맞고요. 제가 정확하게 2008년인가 2008년일 거예요. 2008년 CJ 홈쇼핑으로 데뷔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쇼핑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로 데뷔를 했어요. 이제 게스트는 쇼핑 호스트 상대 역으로 업체 담당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업체 담당자분들이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 같은 사람 이제 섭외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섭외가 됐는데 제가 했던 상품이 이 두피 건강을 위한 상품이었어요. 두피 건강. 네. 네. 그래서 제가 섭외된 이유가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숱이 건강해 보인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때도 머리도 풍성하게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네. 혹시 네. 지금도 그 풍성함을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숨도 네. 이렇게 죽고 해서 그때만큼의 빼곡함은 없긴 하죠. 그래도 네. 나만의 어떤 관리 비법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은 머리는 무조건 밤에 감는다. 밤에 감는다. 네, 밤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머리를 감고 오전에는 감지 않는다. 네, 그러면 밤에 감고 그 이후에 머리에서 나오는 이 두피 기름이 이제 마치 바디로션처럼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고 이제 다음 날 유지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방법만 쓰고 있어요. 네. 기본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아니면 이제 주로 이렇게 두피 마사지 종종 해주거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풍성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이브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네이버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를 그럼 예전에도 이미 하신 거예요? 네. 얼리 어답터. 원래 얼리 어답터로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얼리 어답터.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리 어답터 1세대는 이분입니다. 이젠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을 온라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홈쇼핑을 보는 거는 2007년 8년에도 이미 있었어요. 다만 그때랑 지금이 다른 거는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보는 거고. 근데 그때도 휴대폰은 아니지만 웹사이트에서 다 방송을 볼 수 있었고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홈쇼핑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네, 3개월 일하고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그럼 망했어요. 그때 주로 어떤 제품 판매하셨어요? 그때 신입사원이었으니까 뭐 회사에서 잡아주는 방송마다 다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도 정말 이 제품과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게 기저귀였어요. 그때 제가 애 아빠도 아닌데 기저귀에 대해서 갈아본 적도 없는데 기저귀 상품을 제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잘 팔을 텐데. 지금이면 미친 듯이 팔 수 있죠. 기저귀 아주 그냥 질렸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번씩도 방송했다는데 안 힘드셨어요?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 방송을 했는데 사실 힘들다 안 힘들다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었고 그때 또 이제 막 입사해서 방송을 막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그 즐거움이 좀 있었으니까. 그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그 특이했던 톤 있잖아요. 주로 음악 그 80년대 롤라장 음악 나오고 런던 보이스 아니면 이렇게 그 신나는 에어로빅 음악 나오면서 막 달뜨게 막 진행하잖아요. 혹시 유연채 그 사회자님도 그런 식으로 방송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메인 방송을 할 때 그런 톤으로는 잘 안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성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 영상 인서트라고 해요. 이제 호스트 멘트 끝나고 중간 영상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멘트를 제가 녹음을 좀 많이 했었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구매하신다면 당신의 몸매를 아주 말끔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기억나는 게 링클 프리 바지. 잭필드? 3종 세트. 잭필드 39,800원. 39,800원. 잭필드 뭐 면바지 3종 세트.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3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리라리라라 이러면서 지금 하단에 전화 주문 주세요. 39,800원에 여러분의 바지를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뭐 ARS는 10,000원 할인. 와, 그런 것도 많이 했죠. 진짜. 그 직접 그 라이브 커머스 그 홈쇼핑 라이브 하시면서
이런 거는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니까 정말 이런 기능이 네. 어떤 경험을 쌓아서 되게 좋았었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떤 현장에서 임기응변 능력이랄까 네네네. 아니면 네. 빠른 시간 내 제한된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이 어떤 애티튜드 아니면 그 노력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니까 다른 일에도 도움됐더라. 혹시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가장 많이 현재까지도 도움이 되는 건 감정을 건드리는 멘트 같아요. 감정을 건드리는 멘트. 그러니까 이제 설득의 기술 측면인 건데 많은 분들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내 말이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근데 사실 논리성만 따지면 대부분의 시청자는 방송을 보고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가 매출을 높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 땡땡 냉장고를 한 달에 2만 원만 부담하시면 무려 10개월 동안만 부담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커피 몇 잔 드십니까? 커피 몇 잔 먹냐는 이 말. 그럼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그래 내가 한 달에 별다방을 그래도 한 4-5번은 가는데 그게 얼마야. 그렇죠. 그중에서 일부만 부담하면 냉장고 바꾸면 되겠네. 딱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말과 그 감정을 살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그 화자의 의도대로 끌고 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저도 몇 해 전인가 광역버스를 타고 신촌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중년 취객 한 분이 타셨는데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기사분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 진정성을 담아서 감정을 건드려서 이분을 움직이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저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서 제 의지를 전달했죠. 내려. 안 내릴 수가 없겠네요. 내리시더라고요. 안 내릴 수가 없겠어요. 내리셨고 버스는 조용해지고 평화를 찾았고 기사님은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코칭, 스피치 코칭 또로도 이쪽도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분야의 일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비 강사분들 이제 코칭하는 교육도 맡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물어보기시기도 하니까 사실 정말 우연하게 시작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우연하게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회사를 2016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때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웨딩 쪽 일을 좀 더 크게 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계속 이제 결혼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웨딩 비즈니스를 내가 큰 돈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구나 싶어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그렇다고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놀지 않고 뭐 하지? 생각한 끝에 그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내에서 이제 저희 직원 교육용으로 갖고 있었던 스피치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교육 자료하고 요거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마침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교육 플랫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려봤죠. 팔렸죠. 팔렸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처음이니까 내가 직원들 회사 안에서 교육을 해봤는데 이렇게 개인 의뢰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거고 궁금하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어요. 하니까 내가 생각 외로 많이 몰입을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은 좀 돈이 안 되거나 좀 어렵거나 이러면 약간 좀 빼거나 좀 포기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쪽 특히 이제 강의 쪽 일은 제가 상상외로 몰입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근데 그거 몰입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과 스피치 강사와의 그 접점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 누군가를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 그럼 어쨌든 교육시킨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게
당장 저한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스피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방송 아카데미에서 대중방송 기법이나 스피치 기법 정식으로 배웠던 사람이니 바로 콘텐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다 보니까 재미를 느낀 건데 근데 그 재미를 느낀 포인트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수강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갖고 오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떨립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많이들 오세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 실제로 사람을 딱 만나보면 기술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을 꺼내기까지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으신 분들, 너무 많이 고민을 하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걸 깨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네,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나 심리의 문제였고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그때까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든 코칭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 어렵다 이렇게 치웠을 텐데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잠을 안 자고 저 대학 다닐 때도 졸업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막 대학 논문 같은 거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논문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계속 몰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몰입할 수 일이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서 뭐 스피치 학원이라든가 이런 강습을 요청하신 분들은 자신의 어떤 말하기 기술, 예를 들어 뭐 발음이랄까, 어휘 사용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근원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그 감정적인 기제가 더 크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사실 해결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딱 떨어지는 어떤 해답을 드리지는 못해요. 거의 동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빗대서 많이 여쭤봐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냥 남보다 외향적인 기질이 좀 더 있어서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그러니까 어떤 허들이 없었을 뿐이지 나조차도 갑작스럽게 겪는 어떤 상황, 갑작스럽게 겪는 뭐 예컨대 어려운 사람 앞에 예컨대 제가 지금 뭐 대통령 앞에서 말을 한다면 저도 어려워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똑같이 어려워한다. 다만 그런 어려웠던 상황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생겼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해도 전에 나의 경험을 비춰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노하우가 있으니 좀 더 말을 할 뿐이지 나도 시작은 당신이랑 똑같았다. 다만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말하기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쌓이는 시기가 성장기인데 한국인 대부분은 성장기 때 말하기 기술을 쌓지 못한다. 우리 나무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성장기 때 뭐 합니까? 수능 공부하잖아요. 아 그래요? 수능 안 하셨군요. 저는 학력고사. 맞다. 근데 공부는 안 했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랑도 좀 차이가 나지. 근데 어쨌든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이런 공교육의 포인트가 많은 사람을 일정한 지식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답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토해내는 기술은 가르치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뭐.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인의 말이 유창하지 못한 것은 본인 탓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상황 탓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죠. 그 특히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커뮤니케이션 말하기, 그러니까 말로써 친근감을 표시하고 말로써 어떤 연애 감정, 그린라이트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케이스에서도 있었어요. 그 본인 케이스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 케이스. 이제 자기가 그 소개팅만 하면 잘 안 되거나 돼도 애프터 이후는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 픽업 아티스트한테도 강의를 받아봤다. 픽업 아티스트. 근데 자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픽업 아티스트. 제가 그분한테 딱 네.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네. 한 여성을 만나서 네.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본인이란 사람의 매력을 상대방한테 드러내고 상대방과 교감하길 원하시는 건지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건지 이거부터 구분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순수한 마음은 말을 못해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최근 어떤 그 정치인께서 네네. 연애 비법을 전수합니다라면서 네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여자분이 집에 있고 남자가 이제 밖에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서 썸녀에게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썸녀가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라고 물으면 엘리베이터 타면 너의 목소리가 끊어질까봐 계단을 이용했어. 그리고 또 다시 계단을 다시 내려가면서 네. 집에 가족들이 있다. 가족들에게 다녀왔다 인사하면서 대화가 끊어질까봐 뭐 이렇게 말해라. 뭐 이야기해라. 네네네. 하는데 네네. 이런 연애 비법은 어떻게? 네. 연애 단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 사실 여러분 솔직해질게요. 저 연애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연애 고자예요. 고자인데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냥 부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여보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 두루뭉술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당신이 차린 건 다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혼날 것 같은데. 아니야. 여보 나 진심이야. 나는 뭐 당신이 차려주는 거라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근데 이왕이면 당신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은 거야. 굉장히 느끼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달라요. 달라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안 먹혀요. 안 먹힌 걸 왜 여기서? 왜냐?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익숙해가지고 기술 쓰지 마. 이렇게 들어가보니까 저희 집은 안 먹혀요. 네. 남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쓰시면 되겠고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거 말하기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 어떤 상상력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네네네. 당연히 뭐 특히 요즘에 문해력 논란 때문에 또 뭐 책 읽어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기사들 보면서 저도 안타까웠던 게 그냥 단순하게 책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언급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책을 많이 읽고 씀으로써 말하기에 도움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단어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 문장의 하나의 형태를 알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특히 애들이 말을 그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토해내는 방식으로 배우잖아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잘 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를 많이 보거나 내가 많이 이렇게 풀어 써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딱 두 가지죠. 글쓰기나 책 보기. 그리고 이제 문해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책만 읽으면 문해력 안 늘어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단어를 내가 일상생활에 써봐야지 늘죠. 그 단계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떤 책을 굉장히 예컨대 우리 나무님이 집필하신 책을 재밌게 봤어. 거기 나온 표현을 하루 생활 중에 한두 번은 써봐야 내가 이게 이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좋은 반응도 보여주고 뭐가 되네? 이거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 는다는 거죠. 문해력도 늘고. 그래서 글쓰기와 책 읽기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 글쓰기도 그렇고 대화라는 건 가장 대화의 포인트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공감의 토대 위에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건 상상력의 영역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라는 건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필요한데 그런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뭐 소설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 책이라는 거는 내가 접하지 못했던 여러 장르의 책들은 그 상황을 다 나한테 머릿속에서 가상현실로 체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한다면 좀 더 많이 공감을 해주고 또 공감의 토대에서
뭐 위로를 해주기도 네네. 하고 내 정보를 전달해주기도 하고 감정을 전달하기도 네네. 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써야겠죠. 네. 말을 잘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내가 본 적이 있어야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물론 뭐 책뿐이죠, 책.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생각도 네.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 예전에 그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네네네네. 막 이렇게 바닷가 네네. 촥 찰랑찰랑 네네. 해수면이 네네네. 찰랑거리면서 네. 바람 불어오고 이게 딱 여자 주인공이 빛바랜 사실 딱 꺼내 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자막으로 네. 여름이었다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 빛바랜 사진이 바로 과거를 암시하는 과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코드인데 네네. 우리 후대의 아이들은 네. 빛바랜 사진이 뭔지 그쵸. 잘 모르겠구나. 그쵸. 예. 빛바랜 사진이란 거 자체가 주는 의미 자체를 이제 왜냐면 흑백 시대를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아니고 빛바랜 사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진이라는 게 디지털로만 대부분도 보고.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폰에 저장하고 잘 보지도 않아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빛바랜 사진이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념 자체를 이해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게 뭐 책이든 그렇죠. 다른 매체가 문학 됐든 작품이 그런 게 좀 됐든 영화가 필요하죠. 됐든, 네. 네. 그래야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엽서도 보내고 그 엽서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저렇게 추억도 하고. 맞아. 하자. 네. 뭐 괴테 로마 기행인가 이런 책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중세 유럽이잖아요. 편지를 쓰면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 작중에서 그 연애 편지 쓴데 그래요. 내년 봄까지 답장을 기다리겠어.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줄지 내년 봄까지 답장이 오는 걸 기다리겠어. 반년 기다리겠대. 왜냐면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반년 기다리겠대. 야 이거 참 그런 감성을 좀 네. 이제 느끼기 어려운 세대인 거죠. 그렇죠. 네, 뭐 배경 지식이랄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기술의 발달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사모님과 연애할 때도 비대면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비대면이 익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세대 구분 용어를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요즘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 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먼저 문자를 보내야 돼요. 맞아. 모르는 번호만 일단 안 받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르는 번호라도 당연히 받고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었다. 나도 제가 물어보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친구네 집에 전화하는 기억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친구네 집 전화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띠르링 여보세요. 누구니? 예. 저 현채 친구 나문인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식사하셨어요? 예. 아유, 저 아버님도 잘 지내시죠? 현채 있나요? 예. 잠시만요.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없는 시대. 저도 얼마 전에 진짜 한 15년 만에 친구네 집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 아버지가 전화 받았거든요. 누구세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잠깐 얼었어. 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전에 지금까지 다 당사자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아들 친구요. 그러다 다시 예, 나무님다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아들 친구야 이렇게. 곤란해졌겠는데. 이렇게 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성장 과정에서 필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낯선 동네 가서 길을 잃으면 동네 사람 붙잡고 물어보거나 경찰서 가서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낯선 사람에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냐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낯선 사람 가득한 회사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하. 네, 비슷한 고민을 기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들이. 제가
얼마 전에 뭐 언론사 칼럼에서 읽었는데 요즘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대요. 기업체에 이제 전화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끊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저 일단 인터뷰는 메일로 주시면 메일로 답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 나이 드신 기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그 정도 건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몇 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답장이 질문을 그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장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거나 어떤 의사 표현하는 것 자체를 네. 어려워하거나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 바뀌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 적응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말을 해서 네. 생계를 유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직업인 네. 그런 사람인데 네. 혹시 그런 사람이지만 네. 긴장된다거나 네. 힘들다 네. 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또는 그럴 때 자기만의 어떤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긴장 관리 비법인데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긴장을 안 하진 않죠. 음. 제가 강의할 때도 언급하는 사례가 김건모 씨 사례예요. 그 김건모 씨가 나는 가수다 시즌 1에 나왔을 때 처음에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를 불렀다가 굉장히 예능 컨셉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하셨던 욕을 그냥 네네. 바가지로 드셨죠. 기억난다. 네, 그 다음 회차 도전 회차 때 김건모 씨가 무대에 오르고 카메라가 김건모 씨 손을 딱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 무대 경력만 30년 넘은 국민 가수의 손이 팔팔팔팔 떨려요. 그 정도 경험 있는 분들도 긴장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긴장을 한다는 것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도 긴장했어요. 처음에 왜? 저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조명 받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라 내가 또 시선 잘 주면서 할 수 있을까 긴장한단 말이죠. 긴장은 누구나 하는 건데 이 긴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원이고 제 경우는 일단 긴장하지 않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또 경력이 있으니까 뭐 행사장을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긴장이 좀 덜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경계해요. 뭘 빠뜨렸을까 봐. 아하. 예컨대 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분들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아침부터 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기관장 이름이 뭐였지? 팀장 이름은 뭐였지? 이름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막 따져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긴장을 하는 거는 내가 현재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내가 현재 이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이고 이게 사실 말장난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 긴장에 사로잡히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자기가 떤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떨다 보니까 떤 원인 나는 준비가 덜 됐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기억나지 않아. 이게 막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할 말을 떠올려도 부족한 상황에 자기 몸 신호에 자꾸 집중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할 말, 청중한테 할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떠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떨어도 괜찮으니 할 말에만 집중하라고. 예컨대 면접 자리에서도 당신이 떠는 모습을 가지고 면접관이 너 떠니까 감점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떨리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본인 할 말을 하고 가는 사람한테는 저 친구 괜찮았는데 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럼요. 네. 특히 면접에서는 특히 신입사원 면접 자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 자리지 신입 성우 면접 자리가 아니잖아요. 신입 성우 신입 아나운서 면접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뭐 좀 떨면 어때? 떨면 어떤 거죠? 그게 뭐 당나게 좌우하는 것도 이건 내가 아니고.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괜찮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난 장비다. 뭐냐면 물건이다. 디바이스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사의 용역 관계에 일로 온 디바이스 장비고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임대 렌탈 리스가 됐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생각이 없다. 물건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인풋 아웃풋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현명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 여기 있는 마이크가 감정이 있어요?
없죠. 없죠. 얘도 뭐 감정이 그냥 없죠. 들어가는 대로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네. 그냥 장비다, 기계다, 디바이스다. 그러니까 많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음.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 막 예컨대 특히 사내에서 갑자기 발표를 맡게 됐다고 이런 경우들 막 또 덜덜 떨면서 오시거든 실제로 네. 현장까지.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표정 때문에 자기가 뭘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죠. 당신이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당신이 할 말에만 신경 쓰시라고. 저 아저씨 저러고 있지만 지금 집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구워 먹을지 네, 그러니까 소주를 구워 먹어? 소주에 삼겹살 네. 구워 먹을지 돼지갈비 먹을지 그거 생각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행사나 사회를 네, 많이 보시다 보면은 네, 네. 굉장히 상황이 혼잡스러울 때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집중을 한 번에 끌어오는 네. 어떤 비법 이런 게 있나요? 대학교 특강 갈 때 그럴 때가 꽤 많아요. 음. 그 이제 학생들이 아직 자기들 할 얘기 하느라. 그러니까 대학교 특강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이제 학점 잘 주니까 이제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인사를 똑바로 해요, 그냥 인사를. 아, 인사를. 인사를 똑바로 하는데 인사를 똑바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니고요. 인사를 정중히 나눠서 3번 해요. 우리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진행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나뭇가지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쪽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딱딱 구역 나눠가지고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하면서 인사를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 인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오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호스트가 인사를 하고 있네. 봐야지 이런 감정을 갖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인사고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딱 포인트로 해서 집중을 한번 가져오고 네. 또 이쪽 포인트 집중 가져오고 또 이쪽 포인트 집중 가져오고.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자 여러분 인사 받으셨으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한번 박수 탁 쳐주면서 네. 저한테 시선이 이렇게 쏘이죠. 아하. 네네. 그런 방법을 종종 씁니다. 종종. 괜찮네요. 네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흔히 이제 멘탈이 털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네. 상당한 강한 네. 멘탈이 필요한 네네. 직종이라 생각되는데 본인의 멘탈이 자주 털린다고 생각되신 분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강의 현장에서 저를 보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네. 가지시는 한상 같은 건데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지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편이기도 해요. 또 지난 한 3년 동안은 막 육아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근데 멘탈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는 뭐 식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일단 집에 안 있고요. 네.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만나고 멘탈 털릴 날은 일단 글을 써봐요. 글을 제 쓴다.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멘탈이 무너졌을 때 공통적인 상황은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 포인트만 자꾸 떠올려서 증폭시키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자가 발전을 자가 발전.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지금 이게 문제야. 이 약간 그 어려운 상황만 머릿속에서 가장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네. 모색하지 않고 나 힘들어 죽겠어 몰라 멘탈 터져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생각을 네. 글로 써보면 머릿속에만 생각이 있을 때는 이제 혼돈 상태니까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느낄 수가 없는데 글로 쓰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요즘에는 많이 글로 써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글로 써본다. 수강생분들한테 꼭 권하기도 하고. 멘탈이 털리려고 할 때는 글을 써서 내 생각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정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분도 본인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정신적 고통이 크게 느껴질 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번을 매겨서 글을 써봐라. 순번을 매겨서. 그러니까 예컨대 직장인들이 이제
출근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단계에 온대요. 특히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한창 할 때. 개그 콘서트 그 클로징 클로징 음악 할 때, 나올 나오면은 때.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아씨 내일 출근해서 막 이거 해야 빠밤빰 되는데. 하면서 근데 내일 출근해서 이거 하느라 나 죽겠네 그 생각을 멈추고 내일 네. 출근해서 뭐 해야 되지?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쓰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것들이 눈으로 보이면서 아 이것들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뭐 소셜 네. 하다가 본 글귀인데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고민을 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네, 그 시간 아까우니까. 네. 근데 제가 멘탈 털릴 때 보면 그럴 때 되게 많았거든요.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건 그냥 고민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관리합니다. 그 네. 말씀해주신 네. 그 구체와 네. 번호를 네. 묻혀서 네. 넘버링을 네. 해서 네. 써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만 네. 예,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음. 고민해서 돈이 나온다면 벌써 제가 삼성과 재벌이 됐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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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네. 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블로그에 올라왔던 문장 같은데 네. 네. 나는 당장 필드에 투입되어 살아남았을 뿐 공부한 적 없다라고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만약 지금 당장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가 필드에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 필드에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하라. 집중하라. 네. 방법이 준비가 부족한 건 누구나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랑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결과물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 사실에만 많이 집중을 해봐라. 예컨대 내가 뭐 사내에서 뭐 연말 송년회 MC를 처음 맡게 됐다. 그러면 다른 내가 뭐 MC를 안 해봤고 뭐 이런 생각 됐고 근데 내가 처음이지만 이번 MC를 보는 우리 회사 송년회에서 네. 사람들을 한 번은 웃길 거야. 한 번 웃길 거야. 한 번은 웃길 거야. 네. 이 생각만 하라는 거죠. 이 생각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음. 그러면 좀 더 낫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 고객사 앞에 가서 보고서 발표하기 힘들어하는 동기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 가서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못했던 걸 잘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예컨대 네가 너무 떨었어. 그럼 다음번 할 땐 떨지 않는다만 포인트 잡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하나만 하나만 하자. 하나만. 네. 하나만. 네. 하나만 하자. 그 하나가 또 전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만 하자. 사람들은 의외로 그 하나에 집중한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다니. 네. 말이죠. 좋은 말씀 네.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하자. 예. 하나만 잘하자. 하나만. 네. 월드컵에서 하나만 한 골만 더 넣자. 이건 어렵지. 어렵지만 한 골만 더 넣자. 그렇잖아요. 예, 뭐 전술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골만 넣자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주 알차게 보냈는데요. 다행입니다. 특히 이 방송 네. 나중에 또 지금 청소년들 저를 직접 강연장에서 만났던 진로에 대해서 여러 탐색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뭐 성우나 사회자나 뭐 이런 걸 꿈꾸고 하네 아니면 그 어떤 거라도 나는 나중에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정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미래를 20년 뒤, 30년 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모두 다 정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정한다면 못 정했다는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까 고민할 필요 없다.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뭘 하면서 살지 행복할지 그거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다 필요 없어.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루에 팔굽혀 30개씩 하고 하루에 운동장 5바퀴씩만 뛰어. 체력이 중요해. 뭐 이런 조언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아니 사실 체력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강사 활동을 네. 저도 막 2, 30년 전부터 강사의 뭐 꿈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사실 저도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내 평생 이제 내가 해야 할 방향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겠어라고 알게 된 시기가 4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을 때까지 20년 넘는 네.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사실 도움이 됐던 건 그 시간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매 순간마다 되게 몰입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알게 된 사실들이 연결되면서 이게 뭐였구나라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네.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무엇에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그 이상으로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시간을 충실히 쌓아가면 진로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 분들은 잘 보지 못하실 만화 언급을 하면 제가 그 슬램덩크 작가 타케이코 이노우의 네. 베가본드라고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소설을 만화한 그 작품 되게 좋아해요. 그 만화를 보면 주인공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검술 실력도 안 되면서 이제 출세형만 있어가지고 겉멋 만든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막 이런저런 상황을 겪다가 나중에 자기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로 자살할 마음을 이렇게 딱 가지고 이제 폭포 위에 서는 씬이 생겨요. 그때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이름이 마타하치인데 마타하치야 뒤를 봐라. 네가 한 길에 정진하진 않았지만 네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도 넓다. 왔다 갔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어떤 계기가 생겼나 봐요. 그 뒤로 자기가 겪었던 친구 미야모토 무사시 혹은 사사키 코지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이 돼버려요. 이 친구도 결국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자기의 어떤 직업적 승화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방황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방황이라는 게 인생의 깊이와 폭을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시간을 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든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아주 좋았습니다. 개똥철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성우를 꿈꾸는 분들, 뭐 사회자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미래의 어떤 내 직업에 있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 이미 갖고 있더라도 과연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단 1g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1g의 가치는 지금은 1g이겠지만 나중에 그게 100g이 될지 순금 1톤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연채 사회자님, 성우님, 유연채 코치님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딱 앉아가지고 멘트를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밌었죠. 네네네. 종종 불러주시면 열과성을 다해서 종종 모시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Only You Artist 또 새로운 분야 링 아나운서로 데뷔를 하시죠. Only You Artist 링 아나운서 데뷔하는데 각오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링 아나운서를 보기만 해봤지 처음 해보는데 뭔 일 있겠습니까? 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Only You Artist 복싱 대회 사회를 보게 된 유연채 링 아나운서님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김남훈 TV 유연채 아나운서님 편 여기서 정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